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이런 용어 위주로 보시긴 하는데 용어 위주로 하면서도 공부 흐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제목에서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만드는데 계획 이름이 몇 개? 세 개.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광역에서 이 광역이란 말이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광역 계획권이잖아요. 광역 계획. 광역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에다가 만드는 계획 이렇게. 그럼 광역 계획권은 두 개 이상 도시가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립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승인이라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공부의 흐름이잖아요. 사실은 좀 어려우시면 관청 모르셔도 돼요. 관청 같은 거 하면 오히려 또 부작용 생기니까 용어 이름을 우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안을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요게 이제 공부 흐름이니까 요 흐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 기본 계획으로 가고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요거 이제 보면 이제 끝납니다. 자, 기본 계획도 자, 175페이지 보시면 기본 계획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안 된다고요. 뭐 기초사가 어떤 이런 거 보시면 머리 아파서 못 합니다. 자, 도시 기본 계획의 의의. 자, 도시 기본 계획은 176으로 가시면 있겠네요. 176. 자, 먼저 자, 이거는 광역 도시 계획이 아니라 도시 기본 계획이죠. 그냥 군자는 땡을 그시면 돼요. 도시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인가요?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에다가 각각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 공간 구조 뭐 이런 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광역도시 계획하고 비슷한 점은 뭐다? 장기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광주시 자체의 발전 방향. 광주하고 인접도시를 묶어서 하는 거는 광역도시 계획이고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 각각 개별 도시별로. 그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정리해 보면 자, 이번에 이제 제목이 광역도시 계획입니까? 도시기본 계획입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 광역계획권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니까.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 이건 각자의 도시 안에서 수립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도시기본계획이 각자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 안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 밑에 그 번호 02번으로 내려와 볼까요? 176에서 02번 보시면 그 수립권자하고 수립 대상 지역 제가 요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제목이 있죠. 파란색 제목. 여기 수립 대상 지역에다가 요거 쓰시면 돼요. 각 도시 안에서 광역계획권 안정하고 각각의 도시 안에서 6개의 도시 있었습니까? 있었죠? 아까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다음에 시군 안에다가 각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이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은 각자 도시 안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립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제목 받고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아까 이 광역도시계획 할 때 묶었던 거니까 지우시고 자,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은 자, 이것도 쉬워요. 자, 도시 기본이 되는 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은 수립권자도 6명이죠. 그 6명이 도시의 장들이잖아요. 수립권자는 이 사람들이죠. 뭐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님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시장, 군수가 각자 자기 도시 안에다가 수립하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거기 좀 176의 가운데 02번에 네모 1번 수립권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관청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금방 한 20분 전에 배운 거. 광역도시계획은 공동 수립했죠. 광역도시계획 또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그렇죠? 우리 금방 20분 전에 배운 거잖아요.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님이 정했다. 광주광역시하고 주변 도시를 묶어서. 그러면 광주광역시하고 그 전라남도지사님이 공동 수립했어요?
네,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공동 수립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공동 수립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별 도시의 장들이 수립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헷갈리시면 내일쯤에 내일 한 12시쯤에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을 제가 3시쯤부터 올리려고 그래요. 3시. 우리 이제 점심 먹으면 3시죠. 3시죠? 3시에 딴 거 하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유튜브. 예, 그날 배우시고 그날 복습하시라고 제가 이제 3시에다 이렇게 시간 약속해서 오늘 배운 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걸 잘 보시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밥 먹으면서 잊어먹으니까 정리를 하시라고요. 유튜브에서 배시 아줌마 찾으세요. 똑같이. 예, 그 배시 아줌마 제가 배시 아줌마로 검색어를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따로 안 해오셔도 되니까. 예. 지금은 이제 곧 제가 만들어 놓고 아직 자료는 안 올려놨습니다. 이거 좀 몇 개 좀 작업을 더 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승인이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똑같이 방향 지시하니까 이것도 수립권자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허락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보세요. 요 시장군수 위에는 도지사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 시장군수 요 사람들은 각자 기본계획을 나주시장, 화순군수가 자기 나주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면 이거는 이제 전남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러 가셔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도지사님 옆에 이제 우리가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도 수립권자죠. 이분들도 도시니까. 근데 이분들은 잘 보시면 아까 서열이 달라요. 서열. 자, 서열이 이 사람들은 기초, 이 사람들은 광역이죠. 아까 우리 행정청 서열 중에서 기본계획을 좀 수립한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좀 수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장군수는 위에 도지사님이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는데 여기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장님은 도지사님이랑 서열이 같습니까? 서열이 같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승인권자가 없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지금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승인권자랑 같은 서열인 사람들은 승인권자가 원래는 위에 국토부장관님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승인권자 도지사님이랑 같은 서열이니까 앞으로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는 아주 특별하다. 예, 거기는 도지사님이랑 같은 서열이므로 여기는 승인권자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기 보면 지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그럼 그분들이 수립을 각자 하는데 수립을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무슨 뭐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이런 건 하위 계획이라는 거예요. 광역보다 밑에 있는 계획인데 거기 이제 177로 넘어오시면 그 네모 3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처럼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수립 승인 절차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한번 잘 보시면 그 수립 단계에서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 의견 청취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거기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수립권자를 다시 한번 쓰세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분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 이걸 다시 한번 쓰시라고 수립권자에다가.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수립권자를 다시 한번 쓰시고 자 밑에 협의와 심의를 지나서 승인이 있습니까? 네, 그 승인은 도지사만 승인권자예요. 도지사님만. 도지사님만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요 4명은 승인권자가 없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석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본문에. 그 협의와 심의를 지나고 밑에 승인이 있습니까? 그 승인에는 도지사님만 써야 돼요. 그게 어디 써 있는 거냐면 여기는 그냥 절차만 써 있는데 그 뒤에 가보시면 그 뒤에 넘겨보시면 178에 가운데 양가로 3번 있습니까? 네, 거기서 보세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 파란색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는 수립 변경을 할 때 협의와 심의란 절차를 자기가 직접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별다른 말이 없어요. 네, 승인 신청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협의와 심의란 절차를 해서 그냥 승인 없이 확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옆에 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승인 받으라는 얘기는 지금 어디에만 적용하셔야 돼요? 시장군수만 도지사님한테가 승인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그 도지사님이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밑에 번호 2번에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다른 행정기관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네, 그리고 심의가 통과가 되면 도지사님 이름으로 승인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님은 이때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수립을 했으면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자기가 협의와 심의를 직접 하고 나서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심의 통과되면 바로 확정되는 겁니다. 승인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서울특별시장님 위에도 누가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님이 있죠. 이렇게 승인 받으러 가라는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이게 10년 전에 이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님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자, 요 밑에 있는 시장군수는 누구에게? 도지사한테 승인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도지사님이랑 서열이 같기 때문에 이 서열이 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승인하는 절차를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장님은 그냥 본인이 확정하시면 돼요. 기본계획은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 자신이 확정하는 겁니다. 나주시장님은 자기 자신이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3시간 뭐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전혀 우리가 써먹을 수 없어요. 실무에서 우리가 뭐 일상 가사생활 할 때 이런 거 어떻게 써먹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막 하려고 그러면 집에 강아지 기르시죠? 그 강아지 이렇게 붙잡아 놓고 강아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공부를 할 때 잘 안 되시면 남한테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설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막히죠? 그럼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강사들이 이거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요. 강사들 초보 강사 같은 사람들은 설명하다 이렇게 막 막히면 좀 헤맨다고요. 근데 여러 번 한 사람들은 맨날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을 막히더라도 이렇게 요령껏 막 벗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많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공부하다 막히면 집에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테이프로 꽁꽁 묶어놓으세요. 자꾸 도망가니까 내가 오늘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배운 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공부 이제 1년 만에 해야 되니까 뭐 이상한 짓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래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자, 이제 우리 뭐 간단하게 도시관리계획 마무리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자, 위에 제가 좀 전에 뭐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우리 수립을 해서 자, 뭐 승인이라는 절차로 이제 계획이 확정됐죠. 물론 승인 안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수립 승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이거 좀 방향만 제시하는 겁니까? 네, 이건 방향만 제시한다. 그래서 올해도 광역도시계획 시험 문제 한 문제, 도시기본계획은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시험 문제가 이게 7문제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을 되게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죠. 네, 그러니까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자, 우선 도시관리계획은 수립 승인이 아니라 입안 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자 계획을 만들었다가 뭐예요? 입안. 자, 이게 초안을 만들었다. 자, 확정되는 게 승인입니까? 결정입니까? 예, 결정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건 입안 결정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같아요. 수립이란 말이 초안을 만든다. 근데 입안도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죠. 침해하는 계획은 용어 자체를 입안. 그리고 확정되는 절차가 결정이라는 절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아니라 도시 관리 계획입니까? 아, 이렇게. 자, 도시 관리 계획 용어 정리할 때는 자, 이게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안 대상 지역 이렇게. 도시 관리 계획은 입안 대상 지역인데 이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도시니까. 그래서 꼭 보시면 이제 179에 가 보시면 자, 거기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할 건데 거기 지금 180페이지에 01번 있습니까? 자, 그거 읽어볼게요. 도시관리계획의 의. 자,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개발정비 보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자, 이게 6개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이 아니라 실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게 행정관청이 개발하는 데에서 계획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 오늘 정비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그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정비하는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 계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이제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다른 말로 이거를 실행 계획이다. 자, 우리 도시관리 계획은 6개의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이다. 실제 개발하는 계획이니까 이 도시를 실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을 할 때 만드는 계획인데, 자, 방향 제시하는 겁니까? 이건 실행 계획입니까? 실행하는 계획이다. 실제 도시를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입안 대상 지역에서 이제 쭉 내려오시면, 자, 180페이지 보시면 그 02번에 입안권자 이렇게 써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180페이지고 02번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해가지고 다 입안 대상지역이라고 쓰세요. 입안 대상지역. 아까 여기서는 수립 대상지역이잖아요. 자,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대상지역이라고 쓰시고, 자,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6개의 도시 안에다가 입안을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대상지역이다.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라 입안 대상지역이다. 그러면 입안 대상지역 똑같이 6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기서 입안 대상지역,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자치시, 자치도, 그다음에 시군, 각자 도시 안에서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안권자도 있겠죠? 자, 이번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은 수립권자가 아니라 입안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안권자. 그럼 거기 이제 입안권자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입안권자. 자, 180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아까 우리 기본계획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 도시, 관할 구역 안에서 입안을 해야 한다죠. 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밑에 해양수산부 장관님하고 180일 넘어가시면 도지사님이 있어요, 거기. 자, 이게 이제 입안권자에서 관청이 추가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와 이제 결정권자라는 거로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데, 입안권자에서 아까 기본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기본계획은 요 기본 장들만 했죠? 여기 지금 기본계획 할 때는 아까 도시 기본계획으로 갔을 때는 그 6명만,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니까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자,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할 때는 입안권자가 이분들이 쭉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승인권자 이거 하기 전에 입안권자에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나 아니면 해수부 장관, 이게 해수부 장관님이 바닷가에다가 도시관리계획 할 때 해수부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입안권자에다가 추가하는 겁니까? 이렇게 추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운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원래는 결정권자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니까 이 결정권자 다음에 하세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180페이지로 가셔서 거기 맨 위에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를 보세요. 의의. 자, 그 파란색에 보면 용도 지역지구, 2번에 개발제한구역, 3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4번에 도시개발사업, 5번에 지구단위,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게 있었죠. 자,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6가지 종류라고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이걸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형태로 우리나라 토지 위에 수립이 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종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용도 지역이에요. 지역. 자, 용도 지역을, 자, 오늘 이 프린트물 좀 보세요. 그 프린트물 보시면 거기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확정됐어요. 관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2반 결정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에서 1번 결정이 되면 거기 뭐예요? 토지 위에 용도 지역이라고 땅에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 땅에다 이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은 거기 아까 프린트물에 보시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입니까? 네, 일단 이렇게 4개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법을 배웠을 때는 자, 이 도시지역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처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용으로? 여기다가 뭐 아파트를 짓든 상가를 짓든 도시용으로 쓸 수 있는 땅이란 얘기예요. 그럼 땅값은 어때요? 비싼 거죠? 도시용으로 쓸 수 있다고 관청이 허락을 했다니까요. 근데 옆에 보니까 관리지역이라는 땅도 있어요, 밑에. 관리지역은 조만간에 도시지역으로 들어갈 후보예요, 후보. 그러니까 이 우리 광주광역시 땅은 대부분 다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은 서울시 행정구역이 100% 도시지역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거기 관리지역 같은 땅들이 있는 거라고요. 경기도 용인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농림지역이라는 땅이 있습니까? 예, 농림지역이라는 땅은 농사 짓는 목적, 그 다음에 임업의 목적. 그러니까 현재 농지나 임야가 주로 있는데 이게 농사가 잘 돼요. 쌀도 대규모로 생산되고. 자, 이런 데는 앞으로 계속 농사를 져야 됩니까? 예,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 땅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식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농지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농사 짓는 목적으로 계속 써라. 농림지역으로 정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우리 서해안이나 이쪽 전라남도에 농림지역 땅 되게 많다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곳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라는 측면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까? 네, 그럼 앞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도, 관, 농자. 우리나라 땅은 크게 이렇게 도관 농자로 용도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와서 땅을 이렇게 땅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 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전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예, 전인데 이게 농림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도시용으로 써라 이게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땅값이 비싸구나. 예, 조만간에 도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무슨 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게 광주시 안에 관리지역 땅이 있다고 제가 들어봤어요. 광주시 북구에 가보면 광주 외곽 쪽에 이런 관리지역 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 도심권은 주로 도시지역, 외곽 쪽에 관리지역 같은데 나주, 화순 이런 데 가보면 관리지역 땅도 있고 이런 농림지역 땅들이 주변에 막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게 세 분이란 말 써요. 세 분. 거기 지금 그 프린트물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지역도 보세요. 주로 주택을 지어라 그러면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여기다 상가를 지어라 그러면 상업지역. 이렇게 이게 좀 다시 또 도시지역이 이 안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도시지역도 공장도 줘야 됩니까? 이게 공업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공원 만들어야 돼요. 공원.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쉬는 것도 해야 되니까 도시지역 안에 사람들이 녹지지역 이렇게. 그러면 도시지역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주상 공녹 주로 주택을 져라 주로 상가를 져라 이걸 관청이 다 정해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주거지역이 다시 어떻게 돼요? A씨 해가지고 주거지역이 다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이렇게 다시 또 나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에서 영어에서 알파벳처럼 이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주거지역이 1, 2종 전용주거. 자, 일단 거기다 쓰세요. 자,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좀 칸이 작지만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 거예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자,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짓는 거예요. 자, 단독주택 중심으로 2층짜리 단독주택 이런 것만 짓는 게 1종 전용이에요. 자, 우리가 주택은 주거지역이면 주로 주택을 짓는데 단독주택도 있고 4층짜리 연립도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5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다고요. 그러면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2종 전용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을 짓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그러면 1종 전용의 아파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그 시험 문제예요. 또 보면 여기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일반 주거라는 데가 있습니까? 1종 전용, 2종 일반도 있지만 다시 또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마지막으로 준주거 이렇게. 준주거는 종이 없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1종 전용은 여기 1종 일반은 저층이라고 그래요. 저층. 저층 4층 이하 저층 주택 위주로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을 짓는 곳이에요. 2종 일반은 중층.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고층이라고 그래요. 중고층. 그러면 저층은 이게 4층 이하고 4층 이하. 그러면 저층 1종 일반의 아파트 돼야 안 돼요? 이것도 기출 문제. 지금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위주로, 그다음에 1종 일반은 저층주택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4층 이하니까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파트로 분류하는 거라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 이렇게. 그러면 지금 중층은 저층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중층은 이게 18층 이하라고요. 그다음에 중고층은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거. 초과. 이거 초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실은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이런 애들이 이게 실무 가면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우리 아파트가 15층밖에 안 돼 있어. 왜 15층일까요? 이게 2종 일반이니까 15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18층 이하죠, 이하. 이하니까 맥시멈 18층 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층밖에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변 아파트랑 뭐 햇볕 비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 아파트는 35층짜리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중고층은 18층을 초과해준다고요. 3종은. 그럼 2종 일반이 좋은 거예요? 3종 일반이 좋은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이런 3종이 더 좋은 거죠. 3종은 이게 중고층이니까 18층을 초과해서 막 25층, 기본 25층 뭐 이렇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40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서울에 저기 아파트 49층 되잖아요. 그거 다 3종 일반 주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1, 2종 전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으로 져라 이렇게. 그다음에 저층, 중층, 중고층도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은 참고로 주택과 상가를 섞어 짓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 몇 개입니까? 다 끝났어요. 주거 지역이 6개. 6개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보세요. 상업 지역은 4개입니까? 상업 지역은 그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자, 우리가 중심 상권, 서울의 명동 같은 중심 상권. 그다음에 약간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 일반 상업 지역들. 그다음에 주택가 근처에 있는 상가는 근린 상업. 그냥 들어보세요. 쓰지 마시고 다음 주에 그거 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유통 상업이라는 데가 시장이에요, 시장.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이런 데가 유통 상업이에요. 자, 앞 글자를 한번 따서 한번 외워 보세요. 자, 우리가 중1 근육입니까?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중1 근육. 남자애들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자, 공업지역은 다시 3개입니까? 자, 전용공업이라는 데가 주로 이제 중화학공업 같은 거. 중화학공업은 전용공업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규모 일반 공업, 소규모 공장들은 일반 공업. 그다음에 이제 준공업은 이제 공업에다가 뭐 주거 기능을 섞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전일준입니까? 전일준. 중화공업, 전용공업, 일반 공업은 이제 환경을 그 소규모 환경 피해가 좀 적은 소규모 공장들, 중공업 지역은 공업에다가 이제 주거 기능을 섞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앞 글자로 전일준이라고 외우세요. 아까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이름이 전일준이 되는 거예요. 일준이가 중학교 1학년 이름이라고요. 그럼 이제 밑에 녹지 지역으로 내려가시면 보생자죠. 보생자가 그 일준이가 먹는 한약이 있다고요. 근육 많이 생기려고 보생자를 한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주거지역은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입니까? 상업지역 중1 근유,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보생자. 자, 보생자 간단한 의미. 보존 성격이 제일 강한 녹지가 무슨 녹지예요? 보존 녹지. 자, 이게 바로 광주시에 있는 공원들이에요. 광주시 여러 공원들이 있죠? 그 다 보존 녹지입니다. 서로 떼보시면. 그 다음에 광주시 안에 농지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산 녹지예요. 광주시 도시 지역인데 그 안에 농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농지는요. 도시지역 안에 생산 녹지로 이름 붙어있는 농지도 있고 농림지역인 농지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된다. 부동산에서.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 농지를 갖고 와서 이걸 좀 중개를 해달래, 팔아달래요. 급해가지고. 그러면 찾아보는 게 뭐냐면 이게 생산 녹지인 농지인지 아니면 그 관리지역, 그 관리역 좀 가보세요. 관리지역에 보면 보전 성격이 강한 관리, 농업적 생산 관리도 있습니까? 자, 이게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인 농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뭐냐면 뒷장 보시면 뒤에 넘겨보세요. 그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렸는데, 자, 그게 토지이용 규제. 자, 공법에서 배운 지금 배운 용어 토지이용 규제가 뭐가 들어왔는지, 규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 이게 도시관리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라고요. 거기 보면 지금 처음에 소재지가 있습니까?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9-485. 여기 소유자가 저예요. 이 제 거라고요. 그거 보면 뭐 공시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면적이 188입니까? 188인데 그 밑에 칸에 보면 지역지구의 지정 여부.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국토계획법상 좀 전에 우리 용도지역 쭉 배웠죠? 도시지역 안에 이렇게 주상공록,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아까 우리 보생계, 농림자연, 이 중에서 거기 무슨 지역이에요? 거기 도시지역에서 2종 일반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서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네이버에서 토지이용 규제라고 치시면 요거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검색어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치시면 이게 바로 도면이 떠요. 밑에 도면 보시면 이렇게 사다리 모양의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번이 있습니까? 그게 9-485예요. 그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전체가 다 2종 일반이란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땅을 여러분들 농지에 대해서 지번으로 확인해 보시면 거기가 생산 녹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 생산 관리 지역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농림지역인 농지. 더 심하면 자연환경보전 지역 농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땅값이 다 다르죠.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 생산 녹지인 농지면 생산 녹지면 이게 현재는 농사 짓는 목적이지만 언젠간 도시지역이니까 이런 상업적이나 주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땅값이 비싸다고요. 생산 녹지나 이런 생산 관리 지역 같은 농지는 비싸요. 근데 이런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쪽으로 지정된 농지들은 앞으로 농사 짓는 목적으로 써야 한다로 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목적으로 계속 쓰면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농지라는 걸 이렇게 개발돼서 그 개발 이익이 훨씬 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 5분 지났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했네. 그래서 오늘 용도지역 이름도 한번 싹 들어보셨으니까 다음 주에까지 이거 그냥 그대로 오셔야 돼요. 복습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서류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프린트물 가져오고 아까 유튜브로 한 거 그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따로 이 책까지 복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좀 처음 입문했는데 어려웠죠? 네, 어려웠는데 이 좀 역경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공법 과목은 다음 주에 또 한번 하시고 또 유튜브 한번 더 보세요. 보시면 대충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